여러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만 해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장특공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부동산 투기 탈출이 최후의 생존 전략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그 매불쇼에서 한 이야기 진짜 그대로 이건 내 과장이 아니고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남겼더만 진짜 그대로 진짜 그러니까 일거주자인데 네. 비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 폐지해라. 그리고 일거주자인데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특혜를 많이 주면 된다. 그렇지. 이게 우리의 핵심 요지였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 남겼잖아. 내 과장 아니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야,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일단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글을 출장 중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네. 진심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을 저희가 뭐 오늘도 드리고 계속 드리겠지만 이 장특공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그럼. 그리고 과도하게 투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안 했어? 왜 이거 잘 안 했어?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도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내게 해. 때려잡아? 그러니까 그 논리를 계속 생각하다 하죠. 보니까 네. 아무도 사실은 건드리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표 계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정말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장특공제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님 외 많은 소수 정당의 의원님들로 시작된 이슈야 이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이슈인데 네. 일가구 실거주자들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거는 원래 그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 법이 이 소위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공제를 폐지. 사실 이제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걸 호도해서 지금 막 뿌리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억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네. 근데 10억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 거 아니냐? 나 어떡하냐? 5억이나 내가 투자했는데 그게 아니고 5억에 집을 샀는데 10억이 됐으면 내가 번 돈 5억만 과세 구간이 되는 건데 네. 살지도 않고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10채를 갖다 살지도 않으면서 뿌려놓으면 공제가 도대체 이게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렇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염장 지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윤종호 의원 등 진보 정당 등이 소수 정당 등이 낸 법안은 저희가 같이 했던 것은 실거주자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최욱 앵커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곧바로 법을 내버렸습니다. 곧바로. 진짜요? 예, 곧바로 법을 냈어요. 딱 냈는데 오전에 제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오후에 벌써 10명이 다 동의해가지고 발의해버렸어요. 예,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공제는 0% 다 날려버리지만 실거주자한테 다 옮겨버렸어요. 그거를 공제를. 대박. 예, 그래서 뭐 아까 5억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 집이 10억이 됐어요. 5억 번 돈도 80%까지 공제 가능하게 집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와. 야, 이거 13분이 함께 했어요? 예. 와. 뭐 조금 더 받으면 몇십 명 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발의를 해야 제가 또 최욱 앵커님 뵐 낯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선 발의를 훌륭하시네.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평가해 주셔야지 또 전문가님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네. 뭐냐면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말씀드렸듯이 등을 떠미는 방법과 함께 인센티브를 줘서 이끄는 방법이 그렇지. 있단 말이죠. 인센티브. 지금 이 법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등을 떠밀어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금 정당하게 돼. 네. 그 법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살수록 대신 인센티브를 많이 줄게. 아. 혜택을 더 줄게. 라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특히 일종의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어떤 법 등은 뭐냐면 등을 계속 떠미는 거예요. 혜택 없어. 세금 다 내야 돼. 그렇지만 그걸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뭐냐면 실거주를 오래 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또 일종의 딴지를 걸고 있냐면 뭐예요? 이거죠. 뭐냐면 내 지금 거주하지 않는데 언젠가 거주할 거야. 그래서 나 갖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수론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집에 못 살아요 지금. 근데 나 1가구 1주택자야. 근데 왜 날 자꾸 괴롭혀? 라는 논리거든요. 네.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러면 직장을 옮겨서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요. 그때부터 다시 공제율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그 이게 논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논란이 없는 법안입니다. 와, 그러니까 완벽한 법안. 그 사이에 안 팔면 네. 어차피 내가 가서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살 집인데 왜 그 전에 팔아요? 언젠가 산다며. 아, 그러네. 그러면 살면 되잖아. 이야, 이거 완벽한 법이래. 네.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최욱 앵커님 뭐 대통령님하고 몰래 저녁에 뭐 소통하세요? 아, 저는 아니, 지난번에 방송하고 아니, 예? 이제 이광수가 뭐 하는 것 저는 같아. 그날 이광수. 가자마자 그날 이광수 뭐 하는 밤부터 거야? 이 법안을 막 만들었거든요. 네. 그날 밤부터 만든 거예요. 어. 근데 갑자기 이거 법안 공발 딱 올리는 시점에 네. 올리기 바로 전날 밤에 대통령께서 저거 아까 트윗 올리셨어요. 와, 예? 이거 얼마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쫙 와서 다들 공발해 주시잖아요. 와, 그러네. 아, 이거 뭐지? 매불 뭐지 정말? 이광수 뭐 하는 것 같아. 이광수. 뭔가 뭐 있는데 있어. 이게. 아니, 이거는 이광수 뭐 있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상식이니까 때문에요. 통하는 거야. 그 정상을 얘기하니까 정상이니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예. 다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이 최혁신 의원님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좀 더 가능하다면 실거주에 대해서 아예 공개 비율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더 인센티브를 준다. 좋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거죠. 시장을 진짜 움직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이 변화시켜야 돼요. 아. 규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혜택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네. 근데 질문. 음. 근데 전세가 없어졌다라고 앓는 소리 하는 기사나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없어요. 막 요즘 난리던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네. 지금 전세가 없는 이유는 매물이 감소해서요. 근데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갱신 계약을 통해서 오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는 매물이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하는 분들은 어려운 거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막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이나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이 아주 또 발빠르게 아주 최고 완벽한 법안을 냈다는 네. 소식 전달을 아니 근데 전 해주십니다. 되게 너무 멋지시다. 진짜 멋있어요. 아니 그래서 국회의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어요. 정치는 왜 하냐고요. 일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항상 답이 뭐였냐면 선거 이기려고 한대요. 이겨서 그건 뭐 할 아니죠. 건데. 그쵸?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런데 최혁신 의원님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는 법이잖아. 그러니까요.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네, 그렇죠. 예. 발의한 것만으로도 지금 이미 논의가 시작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논쟁이 아니고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논의상으로 이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어. 이제 공격받을 요인도 없다는 거예요. 좋아. 이걸로 지금 오세훈이 또 장난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 법안이면 예. 그런 장난질이 아예 안 먹혀 이제는. 맞습니다. 먹히질 그러니까 않아. 이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이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특혜가 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50억짜리 무슨 집 하나에
투자했는데 2, 3년 만에 그냥 130억 돼요. 앉아서 80억을 막 버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제까지 막 붙어요. 말이 안 돼. 세상에. 그러면 누가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산업에 투자하겠어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미래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예. 그거보다 쉽게 버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는. 맞습니다. 그게 단호하게 가야 되고 아까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의견은 민주당의 몫으로 저는 돌리겠습니다. 아, 저는 예. 여기까지 딱 역할을 하고 네. 정부와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한 법을 만드셔가지고 네. 가면 뭐 제가 꼽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상식이 있는 코뿔소입니다. 정말 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1주택자까지 세부담 증가하냐? 아니라고요. 아니라. 아니라고요. 1주택자 실거주하면 다시 공제율 올라가고 세금 적게 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뭐냐면 사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양도세에서 내는 거예요. 아. 아, 이러면 누가 집 사냐라는 게 헤드라인에 어떻게 이걸 올려?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집만 산 걸로 집값이 올라. 예.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집을 저게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로 살면 똑같이 그리고 혜택을 늘려준다니까요. 네. 그럼 더 사야지 실거주로. 그래서 무리한 주택 수요가 줄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살 집을 그렇지. 사게 되고 어. 그리고 나 절약하고 그렇죠. 달 모아서 살 거야. 그럼 이제 근데 공급이 지금은 되는 어떻게 거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빨리 사는 게 이익이지. 맞아요. 살지도 않을 집을. 그렇지. 왜냐하면 공제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혁진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오래 살수록 세금을 안 내잖아. 네. 그러면은 갈아타기도 주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예. 잘한다. 절대 복당 불가야. 우리 의원. 너무 훌륭한 법이야 이 법은.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조금 적당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적당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바꿔보자고요. 네. 예를 바꿔봐. 들면 네. 10년 이상 뭐 15년으로 늘려. 그러면 15년 정도 살면 그냥 예를 들어서 90% 이상 다 해줘. 면해줘. 그러면은 더 오래 살아. 갈아타기가 될까? 나 같아도 주저할 것 같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오래 산 집을 또 나중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정착이 계속되고 어. 우리나라가 가장 한 집에 적게 사는 나라예요. 아, 진짜요? 7년 미만을 사는 나라가 세상 어디 있어요? 그렇지. 한 집에. 만약에 15년 실거주를 해. 예를 들어. 네. 15년 실거주를 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 100% 감면해 준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어. 그러면 내가 12년 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어? 무조건 15년. 야, 3년 우리 좀 그렇지. 참자. 참고 야 버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맞잖아.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맞아요. 그렇게 네.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투자와 투기를 만든 건 뭐다? 구조다. 구조야. 그 구조를 바꾸면 그렇지. 바꿀 수 있다. 어. 개인 탓하지 않겠다. 나도 안 해. 우리가 그 투자한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 탓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구조를 제가 바꾸면 그때 돼요. 황현희 씨를 제가 그래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이 틈을 잘 이용해서 공부 많이 해갖고 그 특혜를 이용한 거야.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니까 문제지. 아, 그건 또 문제고. 예. 자기가 잘한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런데 왜 자랑하고 막 강의하고 다녀? 아, 강의.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 있어.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정말 영끌을 해서라도 집에다 투자해야 내가 노후가 대비가 된다 이런 거에 내몰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정된 주택구에서 거기 살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여윳돈 가지고는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그렇지. 과외소득 올리고 또 재생에너지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 투자해서 배당 에너지 배당 그렇지. 받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생활도 중산층의 생활도 안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애들도 자꾸 전학 다니면은 친구도 없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우린 더 얘기하고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막 네. 쓰레기 같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화돼봐. 그러면은 나만 해도 제가 이제 전세를 사는데 그거 다 빼가지고 나는 월세로 들어가고 이거 주식에 묻겠어. 나만 해도. 그 배당주로 이렇게 배당주로 해가지고. 받겠어. 예. 배당 많이 주는 ETF 넣어가지고. 그렇지. 그게 꼬박꼬박 합리적이에요. 다달이 받겠어. 그렇지.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삶이 얼마나 여유 있겠어. 참 여유 있지. 대한민국 산업자본 넘쳐나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영끌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어. 지금 주식 전문가도 주식 잘 해갖고 요거 싹 빼가지고 내가 부동산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된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웃지 마요.
나 누구 웃기려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웃는 건 좋아서 웃는 좋아서, 거예요. 좋아서. 웃겨서 웃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좋아서 웃는 그렇게 거야. 되면 얼마나 너무 좋아해 내가. 행복할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에 막 진짜 이게 열을 내는 거야. 너무 예. 좋아. 그런 거 상상만 해도요.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없던 새로운 일이야. 세상이 열리는 거야.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첫 단추를 우리 국회에서 최익진 의원님이 꿰고 있잖아. 오늘 예. 매블 부동산 TF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 너무 네, 좋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배우의 대통령이 있다. 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앞만 봐도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파트값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특공이에요. 네. 예, 이거 폐지하는 거야, 안 폐지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한겨레인가 경향신문 보니까 이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87% 정도 되는 집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요거 선거 때문에 조금 예민하죠. 좀 예민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요. 예. 이 점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한 네. 정책은 다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장특 제도가 보유만 해도 네. 이렇게 특례를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보유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살아야 혜택을 주겠다.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노선은 방향으로. 맞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폐지할 거냐? 폐지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한다. 순차적으로 예.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당정청이 예. 협의를 할 텐데요. 예. 정책위 의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예,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똑같은 입장을 예.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리하십니다. 지금 뭔가 마뜩치 않으세요. 예, 우리 대표님이 네. 지금 살짝 빈정이 상하는 표정이셨어요. 부동산만 나오면은 이제 좀 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뜻을 알아줘. 네. 내가 그렇게 할 거야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내 말을 믿어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보여주고 문서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의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왜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혼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선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내가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를 없애겠어. 그러면 언제 없앨까? 네. 나중에 없앨게. 그래서 나중은 언젠데 물어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없앨게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승자합니까? 먼저 사는 게 승자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 지금 오르기 전에? 그렇죠. 그러네요. 예. 모든 정책이나 대책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확인이 참여자들은. 되네요. 예. 그러겠네. 그러면 하겠다는 예정이 없으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사야겠다.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게. 네. 그러니까 김태현 의원님 의지와 방향성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시장에 불안해지만 하겠네. 그 속도센 집값이 오르면 나오겠네. 그럼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죠. 네. 먼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먼저. 그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비유해 드리잖아요. 주가가 떨어져서 상법 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네. 한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시장 내가 예정대로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신뢰를 갖고 한국의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신뢰를 갖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왜 부동산은 꼭 집값이 올라야 선거가 끝나야 왜 조건이 붙냐고요.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네. 그것만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정치는 모르지만 네. 자 명확하게 할수록 네. 선거가 더 유리하다고 전 보는 겁니다. 지금 장특공제의 가장 우려 상황은 실거주자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처럼 명확하게 실거주자는 이제 혜택은 혜택은 더 주고 전 오히려 더 주자. 예. 그러면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 아니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로드맵이 없다.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 말은 언제 어떻게 김태현 하겠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에서 네.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집 가진 사람 다 큰일 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큰일이네. 그렇게 이해해요. 오히려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거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의 해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오히려 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더 선거에 불리하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정청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저는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동일한 인식이시고요. 네. 이렇게 거주와 무관하게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양도 차익을 깎아주는 것. 이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실거주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보유 지금까지는 보유도 우대를 했는데 네. 이제는 거주를 우대하는 원칙으로 바꾸겠다. 네. 이건 분명한 노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갤럽 조사가 살짝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4위에 기록이 됐는데 플러스 3해서 좀 올랐어요. 8%로.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자면 예, 예.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계속 SNS로 의지를 표명하고 가는 방향성을 정해줬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붙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 당에서. 정부건 당에서 예, 그러면 같이. 국회에서, 예. 그런데 그게 없다. 후속이 없다. 네, 근데 논의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걸로는 사실은 예. 국민들 이게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언론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뭐 실수하기를 그리고 뭐 잘못된 거 나오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동영 장관의 그 구성시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해임 요구안을 내면서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해보려는 게 이제 국힘의 전략인 건데 이제 그걸 또 막 부추기는 게 또 보수 언론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여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될까봐 걱정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요, 뭘? 방향은 분명하게 잡혀 있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심이 간다. 김태현님의 의지와 방향성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네. 저는 민주당이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안 된다. 네, 네. 보여달라. 보여달라. 신뢰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죠. 보여주는 데서 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로 입증될 때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네. 네. 믿어달라. 그게 저는 그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조세 저항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라도 뭐 우리나라만 저세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 세금 많이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이 근데 어디 북구라파 있겠어요? 같은 데는 엄청 내잖아요. 거기는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그렇게 설계가 설계되어 됐던 있고 거. 네. 그리고 또 세금을 낸 만큼 내가 받는다. 라는 인식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세금을 내서 나한테 이게 돌아오나?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예. 근데 뭐 저 48년 정부 수립 이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훨씬 왕조 시대 때부터 이제 있었던 문제,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는 것 이런 예.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 인식 예. 속에. 근데 진짜 세금을 많이 내긴 해요. 취재 편의점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많이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인 하시면 법인세, 많이 내고 네. 그런데 부동산 세금만 깎고 줘요. 갑자기 화가 확 나네.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왜 안 깎아줘요? 그러네요. 우리만 왜? 맨날 10년, 20년 일한 사람 그러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지? 그래. 10년 장기 동안 근속자. 그렇죠. 장기 근속자 세금도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주제 앞으로 방송 주제 부동산 들어가면 나 안 나올래. 아유, 김태현님은 제가 노력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혼자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그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